네.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쉽게 풀려고 해도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집중하고 마치 다 이해했다는 듯이 들어주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딱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뭐에는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해보다 보니 실전에 나가서 쓰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제품 얘기만 했을 때 오히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음식 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쓰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가면 단백질은 종류는 이제 첫 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두 번째는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수자, 영양소 중에 필수자 들어간 거 있죠.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필수 영양소죠. 비타민 C는 몸에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음식물로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못 만드는 건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글리코 영양소도 몸에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불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몸에서 합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음식물로 섭취 안 해도 몸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백질은 요즘은 너무 이제 또 방송 보면 뭐 어떤 거죠? 뭐 아르기닌이 좋다 뭐가 있대 단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헛거다. 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절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쓰이는 거고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있어야 쓰여요.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의 가치가 높으려면 뭐가 반드시 다 있어야 된다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몸 안에 다 있어야 된다. 같이 섭취해야 되는 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물로 섭취하기 힘든데 요것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긴 합니다. 요것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고 하나만 가지고 트립토판 하나만 가지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만 사 먹을까요? 트립토판. 요즘 시중에 파는 게 다 그래요. 하지만 트립토판만 먹어도 쓰인다 안 쓰인다? 조건이 안 갖춰지면 못 쓰입니다. 이게 문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리는 뭘 만드냐면 분지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분지 아미노산은 뭘 만드냐? 근육을 만든다. 이게 임팩트 플러스 속에도 들어있고 오솔린 속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근육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먹는다. 근육을 만드는 건 뭐다? 분지 아미노산이 만든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보면 트립토판.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게 비타민 B6랑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돌핀하고 뭐가 달라요? 엔돌핀은 노래 듣다 미치는 걸 엔돌핀이라고 그러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명상하다가 깨달음의 순간 아니면 철야 갔다가 성령 받는 순간 이럴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미친 듯이 뛰고 싶으세요? 평안하고 싶으세요? 네. 평안하고 싶죠. 대부분 사람들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트립토판이라 아미노산. 그래서 고기 먹으면 어쩔 때 스트레스 받는데 고기 먹고 나면 좀 차분해질 때 있죠. 이게 트립토판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몸에 비타민 B6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발암 물질이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땐 반드시 비타민 B6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잘 먹는 것들 있죠. 파, 마늘, 부추, 양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러는 유식한 척 하잖아요. 고기는 야채에 싸 먹으면 마늘에 싸 먹으면 안 좋은 거 그래서 소금만 찍어 먹어야 돼.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저 같은 인간들. 네. 그래서 결국엔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고기 먹을 땐 반드시 뭘 같이 먹으면 좋다. 마늘, 양파, 부추, 파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장어 먹을 때 파김치 먹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닐 알라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괴감 느낄 필요 없어요. 저 오랫동안 공부한 저도 이거조차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항우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사람들은 제가 가끔 고기 먹으라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고기 속에 페닐알랄레인, 예, 그냥 페닐이라 그러겠습니다. 페닐 들어있으면 이걸 먹으면 우리가 우울증을 예방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줘요. 그래서 우울증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고기 먹기 찜찜한데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콩 속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을 많이 먹는 사람, 두부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차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뭘 많이 먹죠?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이 집단은. 예. 두부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하다고 표시하면 주변에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우울한 사람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표시는 해야 되고 우리는 꼭 표시 티는 내야 되잖아요. 티를 내야 되니까 제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쉬는 시간마다 수고해주신 이화정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네. 꼭 티를 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두부를 먹어주면 유난히 내 파트너가 두부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얘 우울하구나 이렇게 판단 얼른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치는 빨라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경우 있어요. 파트너가 맨날 알만한데 이 브론즈 PD인데도 이 환자한테는 뭘 줘야 돼요? 뭘 줘야 돼?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물어보려고 전화할까요? 자랑하려고 전화할까요? 나 움직이고 있다 자랑하려고 전화. 걷다 대고 네가 면 사업한 지 몇 년에 그걸 안 해 모르네 이러면 그건 눈치 더럽게 없는 스폰서예요. 이해되셨어요? 파트너는 뭐 하려고 자랑한다고요? 예. 그리고 파트너가 막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사업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솔루션을 찾기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우리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르기닌 같은 거 왜 좋냐 그러면 아르기닌이 요즘 뭘로 타켓을 잡냐면 정력을 타켓으로 잡습니다. 남자들 정력이 좋다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되게 웃긴 거 되게 많아요. 와서 기껏 설명하면 조용히 귀에 대고 세지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귀에 대고 얘기해요. 어떻게 다 세져야지 그것만 세지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하나만 세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력 단백질로 많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각각의 작용도 대단하지만 뭐 해야 된다?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완전 단백질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완전 단백질이고 불완전 단백질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일부가 없는 걸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먹으려면 불완전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완전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완전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여기서 딜레마가 옵니다. 동물성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식물성은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여태 꼭 고기 줄이래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로 섞어서 완전 단백질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한 가지만 만약에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하면서 일부가 결여가 됐으니까 완전 단백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은 한 가지 아니고 몇 가지를 먹으면 돼?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 콩으로 만들죠.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된장찌개 두부 넣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러면 서로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보충해 주고 또 부족할까 봐 국물을 뭘로 내요? 멸치로 내죠.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완벽한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완전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다. 동물성 단백질도 좀 먹어야 되겠다 하면 자, 닭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로 제일 좋은 게 어떤 걸까요? 예. 원래는 다 좋았는데 이 사육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일단 양고기는 사료를 안 줘요.
두 번째, 양고기는 고기만 쓰는 게 아니고 털도 쓰잖아요. 일석이조로 다 쓰면 양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고기는 풀을 먹여서 키운 거기 때문에 영양 성분도 충분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방도 적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드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양고기는 제가 여태껏 써보니 코스트코가 제일 낫다. 근데 양고기는 좀 냄새가 나죠. 뭐부터 쓰냐? 양갈비부터 쓰시면 됩니다. 양갈비가 육향이 제일 적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거 다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블링, 그래서 우리나라 고기 등급하고 호주의 고기 등급하고 달라요. 외국하고. 외국에서는 지방질로 고기 등급을 따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질이 없어도 맛있거든요. 하와이에 나중에 가시면 소고기 꼭 드셔보세요. 하와이는 자기네들이 키우는 소를 수출을 안 해요. 수입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요. 진짜 벽돌만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고기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료를 주다 보니까 육질만 가지고는 맹맛이 나니까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태워서 먹어라. 그러면 감칠맛이 도니까 이걸 맛있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방 맛으로 먹는 거예요, 고기를. 좋은 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기에 마블링 많은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고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사료 회사들이 키워낸 방법이에요. 쇠뇌 당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포화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감당할 수 있는 양이 300g이에요. 일주일에. 300g 그러면 어때요? 제육볶음 1인분으로도 끝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에 먹는 횟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 그거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포화지방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는 효소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에너지 효율이 30%뿐이 안 돼요. 그래서 분해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게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걷다 밥하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해가 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밥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드세요. 대신 그 횟수를 줄이자.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또 먹고 나면 찜찜하다. 그럼 뭐 드시면 된다고요? 엔자임 프로발란스를 드시면 소화 효소를 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게 해도 또 문제가 뭐냐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독성 성분, 논폐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암모니아만 생기면 괜찮은데 우리가 단백질만 먹어도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다, 부족하다,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물질 중에 하나가 요산입니다. 그래서 요산이라는 건 뭐냐면 통풍을 일으켜요. 통풍을. 그래서 통풍은 진짜 힘들잖아요. 이게 평생 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대에서부터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애들이 워낙 단백질을 많이 먹죠. 특히 소세지 같은 건 최악의 물질이잖아요. 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요산도 원래 우리 몸에선 적당히 만들어져야 돼. 단백질 대사 과정인데 아무리 잘 먹어도 적당히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이 우리 몸에서 원래 항산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주변에 통풍 환자 보시면 피부가 어때요? 하얗고 좋습니다. 통풍 환자 보면 피부가 하얗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신 뼈는 콩팥은 망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노폐물이 많이 발생되는데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소장에서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 비염, 천식 온갖 질환들을 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류 소모량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기를 안 먹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부터 반성한 거예요. 제가 그 좀 한 10권의 여기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진짜 비건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게, 특히나 이 중에 소가 제일 나빠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나무를 뱉고 걷다가 풀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풀만으로 안 되니까 걷다 사료를 주는 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쓰는 게 대부분 옥수수 사료거든요.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져. 옥수수는 이만큼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고기 먹고 배부르려면 그 옥수수를 몇십 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따지면 바나나 1kg은 우리 먹으면 되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바나나를 100kg을 동물한테 먹여서 쓰이는 거예요.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을 절반만 줄여도요. 절반만 줄여도 세상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애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돈 내고 돕는다 하는데 사실은 뭐에 문제가 있다? 고기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작제, 나무 같은 걸 베버리니까 그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또 소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이거든요. 이게 문제고요. 특히나 우리가 빨대 안 써야 된다. 일회용품만. 일회용품 안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속아 넘어가거든요. 일회용품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게 3%입니다. 3%예요. 그럼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물하고 낚싯줄이에요. 이게 57%예요. 그물하고 낚싯줄을 왜 써? 우리가 생선 먹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을 더 파괴시켜요. 근데 우린 그건 모르고 계속 그냥 빨대만 아끼는 거예요. 근데 더 바다를 살리려면 덜 먹어주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먹자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저녁 또 연어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줄여주면 이런 부분들 훨씬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아끼는 것도 좋지만 재배 단계에서부터 이 생선이라든지 고기가 생산되는 단계부터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건 제가 일회용품 좀 쓴다고 환경 파괴범처럼 생각하는 나름 환경을 생각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단백질 섭취 방법은 식물성이고 완전 단백질이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물성은 하나라면 불가능해요.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루 플래닛이가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는 메나테크 제품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엠브로토스 대신 이 트루 플래닛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트루 플래닛은 일단 엠브로토스를 안만 먹어도 고지혈증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트루플랜시는 칼로리는 낮으니까 고지혈증도 해결해 줄 수 있죠. 이 속에는 완전 식물성 단백질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되게 자랑하거든요. 타 회사들 우리 그 보충제 많이 드시잖아요. 보충제 많이 드시는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대두하고 유청 단백질을 씁니다. 동물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요즘 비건들 많잖아요. 식물성으로만 해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단백질 보충제 중에 최고 고가, 최고 위에 등급, 그다음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먹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제품을 살 때 이 사람이 생각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잖아요. 저소득층이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문화심이다 이거 다 생각하거든요. 그 착한 소비가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건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제외하고 완두하고 현미로만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낸 거야. 걷다 이 안에 아까 세포의 더듬이를 만들어주는 당 영양소 들어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들어있죠. 유산균 들어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칼로리를 낮추고 이만큼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 최고의 제품은 뭐라고요? 트루플래닛이. 그래서 여자분들 어설프게 막 이것저것 해먹어도 해가지고 트루플래닛 드시면 돼. 나는 근데 더 이상 빠질 살이 없는데 그래도 유지할 때 저도 빠질 살이 없고 체중을 불려야 되는데 트루플래닛을 먹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플래닛만 먹기에는 탄수화물이 너무 적잖아요. 또 탄수화물이 적으면 평생 먹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120일 유지 기간에는 플래닛이랑 오솔린만 타서 드셔야 돼.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평생 하려면 힘들잖아요. 또 물리기도 하고.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트루플래닛에다가 과일을 좀 타서 가시면 돼요. 저는 망고를 갈아서 먹거든요. 물하고 아니면 칼로리 좀 많이 쓴다 그럴 때는 망고에다가 그 뭐죠? 아몬드 브리즈 타고 트루플래닛 바닐라 엿다 초코맛 타시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닐라 맛 타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고 운동할 때 기운도 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만 살 뺄 때는 망고를 타시면 안 돼요. 망고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빠질 거 다 빠졌다 하시는 분. 근데 계속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폐물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분해된 단백질이 좋은데 그게 바로 오솔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음식으로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감당할 만큼인데 일주일에 몇 g이라고요? 300g.
300g 이상 먹었다 그러면 뭐 드시면 돼요? 엔자임, 프로발란스, 유산균 이렇게 챙겨 드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방입니다. 지방도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방은 특히나 모든 것 중에서 지방은 공부해서 알고 드셔야 돼요. 지방은 우리 몸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래서 지방이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가요. 그러면 간에서 해독할 건 해독하고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지방은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혈액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혈관 밑에 림프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면역 체계가 움직이는 관이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관이거든요. 근데 지방은 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림프로 흡수가 돼요. 림프로 흡수가 되면 이 지방은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간에서 해독할 새가 없이 온몸을 돕니다. 그래서 바로 심장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바로 피부 세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면 탄단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공부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지방이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바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정말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첫 번째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한다는 게 비타민 중에 A, D, E, K는 지용성이거든요. 이거 다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건 몸에 지방질이 너무 없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팔 때는 진짜 메나테크 정말 대단한 건 시중에 보시면 비타민 D, 골다공증 있으면 비타민 D 먹으라 하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거든요. 비타민 D 먹으라는데 비타민 D만 막 딥다 먹습니다.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쓰이거든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기름하고 쓰이는 나쁜 기름 먹긴 그러니까 좋은 기름에 쓰여야 되니까 오메가3에다가 비타민 D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타 회사랑 차원이 다르다는 건 미세하게 이런 부분들 느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스타글라틴을 생성합니다. 이거는 호르몬은 아닌데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좋은 작용, 얘네들은 순식간에 생겼다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해주냐면 상처를 빨리 치유하기도 하고요. 염증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통증을 없애주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 많은 분들 있죠. 생리통이 요즘 고등학생 이럴 때부터 많아진 이유가 심지어 중학생도 생리통이 심하대. 걔네들은 생리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 왜 심한가 봤더니 옛날보다 나쁜 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지방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얘네들이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 나쁜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프로스타글라딘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을 덜 먹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달맞이꽃 종자유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식물성 기름을 먹으면 원래 달맞이꽃 종자유처럼 GLA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프로스타글라틴을 생성시키니까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기름을 먹으면 염증이 생기니까 생리통이 생기고 원래 식물성 기름을 먹어도 좋은 걸 먹거나 몸에 작용이 잘 되면 이 달맞이꽃 종자유와 같은 기름은 그러니까 달맞이꽃 종자유는 원래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식용유만 먹어도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에서. 근데 몸의 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종류를 보면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그래서 지방 조직은 이 글리세롤에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지방이 분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인데 포화지방은 뭐냐면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 거. 뭐죠? 동물성 지방이 다 그래요. 소기름 구울 때는 액체인데 식으면 딱딱해지죠. 버터 뭐예요? 버터도 동물성 기름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딱딱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화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은 뭐냐면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거. 예를 들면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 식용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뭐냐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가린. 마가린 아까 식물성 기름 있다. 식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운반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액체 상태는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써서 식물성 기름에다가 인공적으로 그 방법을 만들어서 첨가물질 넣고 방법을 만들어서 그 포화지방처럼 상온에 굳게 만든 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지방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최악의 물질입니다. 최악의 물질.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일으키고요. 피부에 기미를 바로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있으면 아까 그 지방은 림프로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간에서 우리 해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흡수되면서 돌아다니는 게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나와요? 피부로 나오려다 보니까 그게 또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근깨가 생기고 피부에 착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지방이고 혈관을 막게 하는 가장 빠른 게 이 트랜스 지방이고 이 자체가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마가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마가린은 절대 금물이다. 근데 우리 토스트는 뭘로 만든다? 마가린. 근데 우리가 헷갈린 게 마트에 가면요. 요즘은 마가린도 버터로 나옵니다. 이름이. 가공 버터 아니면 아침에 버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버터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분을 읽어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이게 그만큼 해로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모든 식품에 트랜스 지방은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과자에도 보면요 트랜스 지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랜스 지방이 없는 과자를 아이들한테 줘야 돼요. 이 트랜스 지방은 아이들을 뇌를 파괴하는 아주 직격탄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보고 사면 안 돼요. 좀 성분도 보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과자를 먹다 보니까 아유 그거 나쁜 거야. 너무 달고 짜 나쁜 거야. 근데 거기는 트랜스 지방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주는 거 우리 상품명에 속아 나잖아요. 엄마 손 파이 그럼 어때요? 왠지 정성이 있고 정이 있을 것 같고 엄마 손 파이에 트랜스 지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분표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다시 한번 안 먹어도 된다? 근데 이 트랜스 지방에 마가린만 있는 게 아니고 쇼트닝 들어보셨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쇼트닝. 그래서 우리가 치킨을 튀길 때 요즘 치킨은 바삭바삭하지 않죠?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튀기는데 그게 뭐냐면 트랜스 지방을 못 쓰게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유 이런 걸 튀기면 바삭바삭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치킨을 보면 유난히 바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식으면 눅눅해지죠. 이건 쇼트닝을 섞어서 튀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튀김에 자신 없다 그러면 쇼트닝 사서 튀겨보세요. 발로 튀겨도 맛있어요. 이거는 바삭바삭하니. 그러니까 무조건 바삭하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된다고? 쇼트닝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치킨도 너무 바삭바삭하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다. 보시면 물론 좋은 기름으로 잘 튀기면 바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 중에서 오메가 9이 있어요. 오메가 9은 뭐에 좋냐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혈당을 늦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좋은 집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든 게 올리브랑 올리브유 이렇게 들어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상술이에요. 메나테크에서는 왜 올리브유 기름을 안 쓸까요? 이 좋은 회사 그렇게 좋은데 올리브유 먹으면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 할 때 올리브유 넣고 파스타 하잖아요. 피자 구울 때 올리브유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빨리 안 올라가니까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도 청소해 주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데 올리브유를 왜 메나테크에서 안 만들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굳이 먹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포화 지방중은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6는요. 우리가 먹는 식물성 기름,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이런 것들을 다 오메가6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메가6도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면 이게 CLA로 바뀌어서 좋은 지방으로 쓰입니다. 아니 저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럼 이게 뭘 만드냐면 프로스타글라딘을 만들어냅니다.
프로스타글라딘이 아까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고 치유를 빨리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데 이 프로스타글라딘으로 전환이 잘 안 돼요. 전환이 잘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 정리를 할게요. 프로스타글라딘, 염증, 치유, 염증은 낮추고 치유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염증, 치유, 통증. 통증은 낮춰주는 물질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 뭐겠어요? 아플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거. 프로스타글라딘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애 낳고 산후조리하죠. 프로스타글라딘이 적기 때문에 산후조리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은 애 낳고 3시간 만에 샤워하잖아요. 찬물로. 외국 사람들은 프로스타글라딘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속도를 결정하는 게 프로스타글라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적은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 염증이 생기고 이게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메가3는 어떤 작용을 하냐? 이건 바로 뭘 만드냐면 과정이 필요 없이 프로스타글라딘을 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먹는다 그러면 식물성 기름이 좋겠어요? 오메가3가 좋겠어요? 오메가3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 오메가3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메가3는 혈관을 청소해 주기도 한다 그랬죠. LDL 콜레스테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제 혈관을 청소해 주는 역할도 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딱 직관적으로 우리를 식물성 기름을 줄이고 뭘 많이 먹으면 된다?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가축들이 방목한 거랑 사료 먹인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나 돼지, 닭은요 몸에 뭐가 많아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거예요. 껍데기도 구워 먹고 기름도 같이 먹잖아요. 삼겹살이면. 근데 그 삼겹살 지방 속에 사료 먹인 건 오메가6 지방산만 나와요. 근데 풀을 먹인 가축들은요 오메가3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 먹인 건 먹어도 염증이 덜 생기죠. 그런데 이 풀을 안 먹이고 사료를 먹인 건 먹으면 염증이 과도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먹고 몸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이 몸에 염증이 많으면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병도 잘 생기지만 우울증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데도 우울한 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닭들은요. 그래서 오메가 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는 4로 먹어야 돼요. 최소한 6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오메가3는 덜 먹는데 오메가6 기름은 엄청 많이 먹어요. 우리 기름기 없는 음식이 없잖아요. 나물 무칠 때 기름 쓰고 비빌 때 참기름 또 넣잖아요. 찌개 끓일 때 기름 붓잖아요. 튀겨 먹죠. 부쳐 먹죠. 이러다 보니까 기름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건 나중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깨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걷다가 우리가 먹는 동물성 식품들이 전부 다 오메가6가 많다 그랬잖아요. 삼겹살 속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닭은 64대 1이에요. 1대 64예요. 그러니까 닭을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더 간지럽고 우울증도 생기는 거예요. 걷다 닭을 식물성 기름에 튀기잖아요. 이런 게 또 문제예요. 우리는 올리브유에 튀겨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올리브유에 튀기든 좋은 기름에 튀기든 180도 이상 넘어가면 똑같이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튀길 때 올리브유를 튀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돈지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햇볕 식용유 쓰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름 쓸 때 생으로 쓸거나 아니면 부칠 때는 그렇게 고온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는 몇 대 몇일 것 같으세요? 1대 108이에요. 소고기 비싼 돈 주고 먹어봤자 108 번뇌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을 때 뭘 많이 먹으면 된다고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이게 팁이에요. 저희는 아이들 고기 먹고 나면 꼭 주는 게 뭐냐면 엔자임 프로 밸런스랑 그 오메가3를 꼭 같이 줍니다. 근데 부침개 먹으면 꼭 뭘 먹어야 돼요? 오메가3.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방 성취는 너무 적어도 성장이 안 되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만 많아도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또 피부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방은 좋은 건 일단은 무조건 줄이자. 왜냐면 딴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제가 솔루션을 통칭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먹고 덜 먹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은 줄여야 돼요. 일단은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먹고 가급적이면 방목한 가축을 먹자. 아까 얘기했듯이 시중에 살려면 뭘 드시면 된다고요? 양고기를 드시면 그나마 괜찮고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사야 된다 그러면 아이쿱 자연생명이나 아니면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 유기농을 하는 데 있잖아요. 풀을 키워서 먹이는 데가 있어요. 좀 비싸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 먹어줘야지 자꾸 그렇게 재배 방식이 바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쑤시개 한다 그랬잖아요. 불쑤시개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자체가 항산화 영양소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글리콘 영양소가 없고 클린을 모를 때는 무조건 그냥 비타민 공부하는 데만 8주 걸렸어요.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사실 비타민C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비타민C 하나만 먹으면 동맥경화도 낫고 암도 낫고 바이러스 질환도 다 날 것 같아요. 근데 먹어도 그만한 효과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은 있지만 한계는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수용성은 뭐냐면 물에 녹는 걸 수용성, 기름에 녹는 걸 지용성. 그러면 수용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에 녹으니까 보충해지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먹고 또 빠져나가고 먹고 딱 빠져나가요. 계속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 수용성은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시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지용성은 기름에 녹기 때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섭취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크게 보면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 1, 2, 3, 4, 5, 6 이렇게 12까지 해가지고요.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B로 시작할 때는 B군이라 통칭해서 B군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기능을 얘기하면 B1은 티아민이라 그래서 이거는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 데 써요. 그러니까 밥이 아까 탄수화물이 장작이라 그랬죠. 이걸 태우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비타민 B1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쌀 속에서도 이게 비타민 B1이 있었는데 우리가 먹는 건 도정하다 보니까 쌀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1은 쌀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쌀룬을 제거하고 먹다 보니까 이게 B1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티아민은 염소에 되게 약한데 우리 쌀을 뭘로 씻어요? 수돗물에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작만 있지 불쑤시개가 없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바카스 속에도 B1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르사 속에도 B1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양강장제 있죠. B1이 많이 들어요. 현대인들은 B1이 부족해서 탄수화물은 남아 도는데 B1이 부족해서 안 태워지니까 이걸 보충해서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나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워주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양자 측정기 하면 판토텐산, 심장 항목에 보면 판토텐산이 있거든요. 이게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족하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판토텐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 판토텐산은 정신과 치료를 할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비타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6는 기름을 대사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비오틴은 이것도 기름을 대사시키는 데 필요한데 비오틴이 또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면 탈모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 탈모 그러면 비오틴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탈모가 생기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오틴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B12가 되게 재미났는데 예전에 영화 보면 예전에 비련의 여주인공 1970년대 80년대 비련의 여주인공은 다 뭘로 죽었어요? 악성빈혈로 죽었어요. 그죠? 신기하게. 그래서 돈 많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인터페론을 사주잖아요. 예, 그런 게. 근데 인터페론 먹고 꼭 죽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악성빈혈이 생기는데
빈혈이라는 건 산소가 운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악성 빈혈이 왜 생길까 봤더니 항암제, 인터페론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까지 투여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식품 영양학자가 이걸 밝혀낸 거예요.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오더라. B12가 왜 부족하냐? 모든 음식이 가공되는 과정 중에 B12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B12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자, 악성 빈혈이라는 건 우리 적혈구 배우셨죠? 적혈구가 뭘 운반한다 그랬어요? 산소를 운반하는데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빈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빈혈을 산소를 운반해 준 게 적혈구예요. 근데 이 적혈구가 큰 혈관들은 잘 다니겠지만 우리 몸에 모세혈관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적혈구 크기는 이렇게 커요. 그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 B12가 이거를 접어줘요. 그래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B12가 없으면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큰 혈관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 B12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세포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B12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 먹는 모든 식품들 있죠. 가공식품은 과자라든지 시리얼든 모든 가공식품은 법적으로 비타민 B12를 의무적으로 넣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넣게끔. 그런데 그 원재료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뭘로 만들 것 같으세요? 시리얼에 들어가는 비타민 B12. 두꺼비 껍질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시리얼을 주는 건 뭘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두꺼비로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 천연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엽산 같은 경우는 이게 임산부들이 꼭 먹죠. 엽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건 뭐냐면 혈액을 엉기게 하는 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혈액을 엄마들이 꼭 이거 엽산을 꼭 먹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유일하게 영양 공급받는 게 탯줄 하나잖아요. 근데 탯줄에 혈전이 생기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거나 유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엽산을 먹어서 호모시스테인을 파괴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도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뭐가 잘 생긴다? 호모시스테인 생겨서 혈전이 잘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항목에 보면 엽산 항목 있죠. 이게 부족하면 어때요? 당신은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큰일 납니다. 보충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들어도 갖가지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지용성인데 이거는 상피 조직을 만드는데 어려운 말로 상피 조직이고 점막을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점막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점막이 좋아지면 뭐가 먼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어 먹고 나면 피부가 광이 나죠. 장어 먹고 나는데 피부가 화장이 다음날 들뜬다. 이거는 이 사람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어 속에는 아주 좋은 비타민 A가 들어있거든요. 피부에 광이 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막이 튼튼하지만 피부에 광도 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면역 체계를 올려주죠. 점막이 면역의 1차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막을 면역 체계를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전염성 질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비타민 A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 애들 학교에서 전염성 질환, 감기 걸리면 계속 다도이죠. 그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A는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는데 동물성이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장어를 먹으면 이제 아까 면역 체계도 올라가고 얼굴에도 광이 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동물성은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 비타민 A는 정말 잘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슬픈 현실인데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비타민 A가 부족하고 전염성 질환이 많으니까 전염성 질환에 걸려서 잘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비타민 A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메나테크가 이게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메나테크는 아이들한테도 비타민 A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은 비타민 A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져요. 근데 제약회사들은 일부 제약회사가 과거 어떻게 했냐면 실험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실험용으로 비타민 A를 줘서 인도 아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300명이 사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것들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잘 먹어야 되는데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을 씁니다. 베타카로틴은 식물에서 추출하는데 중요한 뭐가 좋으냐면 베타카로틴은 아까 지용성이니까 몸에 쌓이면 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타카로틴은 좋은 게 뭐냐면 몸에 들어가서 이 사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비타민 A로 바뀌고 비타민 A가 많다 그러면 항산화제로 쓰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는 일단은 뼈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D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폐와 대장암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비타민 D가 그 호흡기 질환에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침 많이 하고 요즘 아이들이 천식 질환 많죠. 기침 많이 하죠. 대부분 비타민 D의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사실은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부족할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포화지방 있죠. 그럼 이게 혈액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햇빛을 만나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햇빛을 잘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뭘 싫어해요? 햇빛을? 저도 지금 맨날 어제도 9시에 이제 9시가 아니구나. 그 SO 미팅 끝나고 이제 9시 반에 그 공원에 이제 뛰러 나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긴 바지에다가 팔토시에다가 모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까지 다 가렸어요. 이건 도대체 조깅하러 온 건지 김매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뭐 피부 좀 하얘지고 이런 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피부 하얀 것도 좋지만 사실은 외국 영화에 보면 주근깨 있고 활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겠어? 얼굴 하얗고 뼈가 약하고 뼈가 약하면 우울증이 잘 걸리거든. 하얗고 우울한 사람이 좋으세요? 주근깨 있지만 활달한 사람이 좋으세요? 주근깨 있고 활달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주근깨는 싫어요. 하지만 우린 자외선차 이거 굳이 자외선차단제 안 바르고 모자로 안 가려도 뭐가 있어요? 루미노베이션 있고 기가 막힌 앰프리존이 있고 난 그마저도 불안하다. 그러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에 이걸 잘 빼주는 게 앰프리존 다음으로 좋은 게 생감자거든요. 감자 갈아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 그래도 쓰고 나갈 건 압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얘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E는 항산화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작용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A, C, E가 항산화제로 쓰이는데 이게 같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비타민 C는 세포 안과 밖에서 다 싸워요. 그러니까 만능이죠. 만능이니까 비타민 C가 좋다고 하는 거고 비타민 A는요. 요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몸에 점막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비타민 E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 E는 성벽에서 싸워요. 이게 제일 잘 싸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E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타민 A, C, E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뭐가 파괴되면 비타민 C가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먹는 게 좋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먹는 게 좋다, 종합으로 먹는 게 좋다. 종합 왜냐면 엽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그 B6의 용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B6를 같이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항상 다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단독으로 나오질 않고 카탈리스트, 루트리베루스 이렇게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요. 여태껏 쓴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이건 다 외우기 힘들고요. 머릿속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네랄이 없으면 죽는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네랄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는다.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미네랄 때문이에요. 미네랄은 토양 속에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이걸 식물이 빨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네랄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영양 좀 알아볼게요. 아연이요. 성장과 면역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키 키우고 싶어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아연. 면역 체계를 좋게 만들고 싶어요. 뭘 만들면 된다고요? 아연. 근데 나이 들수록 상처 치유가 잘 안 되죠. 왜냐면 나이 들수록 아연 농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아연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연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여자분들이 폐경기, 갱년기의 건강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폐경되면 잘하던 요리가 맛이 바뀝니다. 왜냐면 분명히 예전에는 국물 간을 보면 간을 잘 볼 수 있는데 폐경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을 못 봐요. 더 짜지기도 하고 더 싱겁게 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혀에서 미각을 봐야 미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연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미각이 떨어졌다, 둔해졌다 이러면 아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잘 커야 안 커요? 아이들 같은 거는 아연이 키를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연이 부족하면 키가 안 크는데 아이가 우리 애가 봤더니 미각이 예민하지 않고 둔해요. 그러면 아연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는 거 그게 미각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 아이는 안 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또 어른이 돼서 내가 미각을 잘 못 봐. 미각이 둔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아연이 부족하니까 상처 치유 이런 게 잘 안 되고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편식 고칠 때 아이들이 편식이 왜 생기냐면 아연이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은 아연이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미각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맵고 짜고 달고 신 거를 찾게끔 된 거야. 그거 때린다고 아이가 식습관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엄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영양학적으로 따져서 좀 지식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아연을 충분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인스턴트도 먹지만 아이들이 자연식품도 먹기 시작합니다. 청국장 된장에 두부가 맛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맛을 느껴지니까. 그래서 편식할 땐 반드시 뭘 줘야 된다고요? 아연을. 폐경기에도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아연. 내가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된다? 아연을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연이 소화 비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면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중요하고 성장에도 중요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연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음식을 더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그 포만 신호가 나와도요. 신호가 나와도 우리 몸은 필요한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연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생명 활동에.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계속 더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욕을 조절 못하는 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아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연을 충분히 먹으면 어떤 식욕도 조절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연 10mg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1kg까지 음식을 먹게 하더라.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비만, 나의 비만을 위해서라도 아연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셀레리움은 정말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항산화 효소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늘 생기니까 우리 몸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요. 원래는. 근데 항산화 효소가 뭐가 있냐면 SOD, CAT, GPX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항산화 효소 이거 있으면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간에서 작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CAT의 원료는 철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공적인 철분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이 항산화 효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요즘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인공적인 철분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중간다 중에 CAT가 항산화 효소라고 그랬죠. 철분을 쓰는데 인공적인 철분이 간에 들어오면 이게 활성산소가 더 센 게 만들어져요.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제품에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탈리스트하고 뉴트리베르스에 뭐가 없다? 철분이 없어요. 다량으로 먹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 간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이제 뺐다. 그럼 철분 먹으려면 뭐 먹으면 된다?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 철분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아주 센 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핵폭탄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세포벽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CAT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활성산소가 어떤 게 생기면 세포벽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원자폭탄이 생겨요. 그럴 때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질환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CAT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GPX거든요. 그때 원료가 바로 셀레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산화하지만 항산화 영양소만 많이 먹을 게 아니고 반드시 뭐도 먹어줘야 예방할 수 있다. 셀레늄. 그래서 셀레늄이 항산화 영양소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고 마그네슘, 칼슘, 요오드, 철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완전 천연으로 먹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인공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식품들은 다 인공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공적인 건 철분도 분자 구조는 똑같아요. 분자 구조는 똑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조식품으로 먹는 건 그냥 철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토양 속에 철분이 있으면 식물을 이걸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식물을 빨아들이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더듬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더듬이로 이건 철분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 더듬이가 없으면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적인 철분은 급할 때 외에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천연의 형태로 먹어야 되는데 천연으로 철분을 보충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메나테크에서 이건 그 보충책을 어떻게 했냐면 인공적인 철분에다가 자연 원료에서 뽑은 철분에다가 이런 코팅을 이걸 킬레이터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자연적인 철분인 것처럼 만들어서 흡수율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인 철분은 함부로 많이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또 칼슘. 칼슘도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칼슘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골다공증 있는 사람 만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 칼슘이 한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칼슘제를 먹으면 결석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 우리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칼슘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칼슘이 부족해졌고 두 번째는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칼슘이 하는 역할 중에 뼈도 만들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슘이 없으면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심장이 못 뛰겠죠. 신호가 전달돼야 뛰라 마라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서 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상처가 생겼으면 여기 상처가 생겨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도 칼슘이에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여기 상처가 생겨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는 우리 몸의 신호 체계를 전달해서 우리 몸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칼슘이 정말 중요한데 혈중의 칼슘 농도가 사람들이 섭취량이 적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냐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생긴 이래 칼슘 농도를 단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몸에서 그럴 때는 뼛속에 칼슘이 많잖아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서 뼛속에 있는 칼슘을 긁어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만 이해됐으면 여러분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칼슘 농도 유지해요. 근데 뼈에 사다 보니까 뼈가 비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고 또 뼈에서 빼낼 때 얼마큼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필요한 거 쓰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죠. 이게 콩팥에 가서 결석을 생기고 요로에서 결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로 결석이라든지 콩팥에 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병원에서는 보조식품으로 먹으면 결석이 생기냐? 그 보조식품에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뼈에서 빼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카탈리스나 뉴트리베스를 먹으면 칼슘이 충분히 보충되니까 뭐야? 칼슘제를 먹어도 뼈에서 빼낼 필요가 없으니까 결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원리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석이 있을수록 우리 종합영양제 형태로 드셔야 된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나머지 내용도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 다음 주에 할 때 조금씩 보충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토케미칼인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파이토케미칼이. 앞서 말한 것 중에서 파이토케미칼이 정말 중요한 건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충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색깔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빨가벗고 뜨거운 해수욕장에서 하루 동안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입고 이틀 서 있으면 죽겠죠. 그런데 식물은 그 몇 달을 버텨내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부터 자기를 버티고 또 그 병충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파이토케미칼이고, 그게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색깔로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색깔이 대략적으로 2만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닌데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거. 뭐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나쁜 건 무조건 낮춰주고 좋은 건 무조건 올려줘요. 그러니까 비타민도 좋지만 내가 몸이 아프다, 건강을 유지하려 그럼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야채를 다양하게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항산화, 면역작용, 해독도 강화시켜주고 노화도 막아주고 세포가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도 막아준대요. 진짜 신의 물질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파이토케미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이토케미칼은 대략적으로 600여 종이 있어요. 사포닌, 인삼홍삼 좋다고 하죠. 사포닌도 파이토케미칼이고요. 루테인, 폴리코사놀, 퀘르세틴, 라이코펜,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충제, 그냥 보충제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보다 우리 몸에 더 빨리 좋은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제품 중에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제공하는 제품이 카탈리스트, 뉴트리베르스, 그중에 파이토케미칼 전문 제품이 뭐가 있냐면 파이토클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클렌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조식품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기능성 인증 마크는 없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들 때 우리 출시할 때 얘기한 게 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표님 이거 정말 보조식품 아니고 음료로 나오기 너무 아까운 제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안에는 22종의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다, 모든 제품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 그래서 뭘 많이 드시면 돼요? 파이토 클렌저 제품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올 메나티도 사실은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도움은 되세요? 예, 이것저것. 그래서 왜 종합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왜 메나테크를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음료수 잔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다음 잔을 부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 몸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회사들은 이렇게 비타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먹어라, 철분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메나테크는 이거 암만 먹어도 장작이 젖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의 최고의 비결이 바로 다이어트다. 클린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에 클린하기 딱 좋은 시점이죠. 마스터 챌린지. 나 혼자 하긴 힘들지만 같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코칭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마스터 챌린지 기간은 내 몸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저는 나의 지식도, 건강 지식도 높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톡방에서 수많은 코치들이 여러분들 궁금증도 풀어주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음으로써 나이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건 물에 빠져서 죽은 거야? 빠져나올 줄 몰라서 죽는 거야?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우리가 뭐 잘못된 건강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마스터 챌린지 기간은 내 몸도 좋지만 그 방법도 아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인 혜택도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지금 디럭스 패키지는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정도, 제가 봤을 때 이미 주문받은 걸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누가 손이 빠르냐 이 차이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탁하면 업라인들이 또 방법을 통해서 또 노력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구매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것보다 한 30만 원 정도 더 비싸야 되는데 네트워크 법상 160만 원 이상 못 팔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낮춘 거기 때문에 최고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는 맘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마지막 시간 하기 위해서 여태껏 이 짓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주에는 뭐라냐면 양자만 가지고 나의 건강을 잃고 저만의 팁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으면 좋고, 이럴 때는 클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럴 때는 뭐 식이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 사실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태껏 해온 거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많은 분들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Spirit of man.